10월은 치열했던 여름을 뒤로하고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달인데요. 풍성한 들판은 울긋불긋한 단풍과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가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TV로 보는 월간개벽. 그동안 최영철 수석 편집장님이 책의 주요 소식들을 전해주셨는데요. 10월호부터는 월간개벽지팀의 김영호 편집위원님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들 위해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개벽지 편집을 맡고 있는 김영옥입니다. 유익하고 흥미있는 기사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월간지 작업으로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럼 첫 순서 10월호 소식 한번 살펴볼까요? 10월호 표지를 보면 설산의 풍경과 함께 환단고기 북콘서트 화면을 실었는데요. 2017년 10월 19일 동서문화의 교차로였던 카자흐스탄에서 개최한 행사였죠. 지금 상생 방송에서 계속 방송 중이니까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차례를 보시면요. 증산도 문화 소식에서 증산도 9월 증산도대학교와 어린이 포교회 그리고 청소년 포교회 소식을 담았고요. 특별히 이달의 지구촌 개벽 뉴스는 브라질 국립박물관 대형 화재 기사를 소개했습니다. 종도사님 도우는 지난 여름 대학생 포교회 수련회에서 하신 말씀이 실렸네요. 네, 이번 10월호 종도사님 도우는 마음 공부는 살릴 생자 공부다라는 제목으로 진리의 힘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깨달음을 열어서 살릴 생자 공부를 어떻게 크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종도사님은 어린이와 청소년 도생들을 많이 아끼시는데요. 상제님께서도 초립동이라 하시면서 어린 도생들을 잘 대우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종도사님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서두에서 진리 공부를 하는데 원전의 힘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는데요. 원전을 통해서 진리적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신법을 여는 진리의 황금 열쇠는 진리 말씀 전체의 핵심 틀을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다. 그런 안목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도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또는 문화운동을 할 때 늘 도전을 가까이 해야 한다. 도전을 멀리하면 외도를 걷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도전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진리를 체험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진리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원전에 밝아야 한다. 통투관통해야 한다. 네, 진리를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안목을 얻기 위해서는 원전인 도전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종도사님은 도움 말씀에서 성구 두 구절을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천지는 1월이 없으면 빈 껍데기요. 1월은 지인이 없음 빈 그림자니라. 이 성구를 보면요. 천지 1월의 총 결론이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절은 천하를 3번 뒤집고도 남는다는 가을 우주의 노래 천지진액주인데요. 진액이라는 건 엑기스, 정수, 핵심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진액주의 첫 번째 구절이 신천지 가가장세 1월 만사지인데요. 종도사님께서 그 신천지와 1월에 대해서 그 문명적인 관점에서 풀어주고 계시죠? 네, 그럼 종도사님의 선언적 말씀을 살펴볼까요? 네. 신천지 가가장세 1월 만사지에는 순수한 음양의 우주입법도 물론 들어있고 도통맥, 종통맥도 들어있다. 문명의 궁극의 정신인 1월 만사지에 문명이라는 한 소식도 들어있다. 증산도의 진리는 대경대법학에 자연 이법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주관 공부가 바탕인데요. 우리가 이름 일항집이 도라고 하죠. 한 번 음운동하고 한 번 양운동하는 것을 도라고 하는 건데요. 이름 일양하는 천지와 인간의
보편 법칙을 말합니다. 그리고 천지의 음양 운동을 펼치는 것이 해와 달이기 때문에 결국 천지 일월 공부로 귀결됩니다. 네. 우주관 공부에서 핵심은 음양론이고 이 음양론을 아는 것이 진리 관문이라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도움 말씀에서 하도와 낙서 그리고 팔괘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셨는데요. 하도 낙서에서 표상된 우주 법칙과 복희팔괘, 문왕팔괘, 정역팔괘의 기본 정신을 설명하시면서 도통이 팔괘에 있다라고 하신 도전 성구 말씀을 연결해주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진리 또는 구원에 대한 한 소식, 도통 공부의 원 바탕. 채를 잡는 공부는 뭐냐? 큰 공부는 채를 잡을 줄 알아야 된다. 진리의 근본 틀을 깨치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천지일월 공부다. 건곤감리 천지일월 공부를 확장한 것이 팔계 공부다. 도통은 건감간진 손이곤태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불멸의 강인한 일꾼이 되려면 진리맥 잡는 공부를 골수에 사무치도록 해야 한다. 네, 이 진리의 틀을 깨치는 공부가 천지일월에 대한 공부이고 또 그것을 확장한 것이 팔계 공부라는 말씀인데요. 그럼 주역의 기본이 되는 이 팔계란 뭘까요? 네, 태극기에 건곤감리가 있잖아요. 중앙에 만물의 본체인 태극이 있고 건곤감리, 천지일월 사체가 둘러싸고 있는 형국이죠. 이것이 우리나라의 개천 정신인데요. 국혼을 잊고 사는 탓에 우주론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주론 공부의 결론이 바로 정신론인데요. 종도사님은 정신론을 마음법 공부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도전 성구 말씀에서 천지가 일월이 없으면 빈 껍데기고 일월이 사람이 없으면 빈 그림자라고 했죠. 그래서 종도사님께서 마음법 공부가 바로 살릴 생자 공부라고 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음양운동을 정리하면 건곤의 정신을 감리가 대행하는데 감리란 게 물과 불, 수화운동을 뜻하죠. 그게 우리 몸에서는 심장과 신장, 순환운동을 하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한 종도사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을 몸 위로 하늘을 향해서 역전시켜서 몸속에서 역의 생명적인 현상을 일어나게 해야 한다. 그게 바로 인위적인 수승화강이다. 정을 기화하고 기를 신화하는 공부다. 이걸 가장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심도 있게 하는 것이 선가, 신선가의 공부법이다. 네, 그 뜨거운 기운을 아래로 내려보내고 찬 기운을 위로 끌어올리는 수승화강 수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인체도 소통이 잘 돼야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종도사님께서 새롭게 짚어주고 계신 것이 있는데요. 환단고기가 음양문화의 본적지를 찾아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음양오행과 낙서가 중국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점을 환기시켜 주십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 한나라 때 취연이라는 사람이 오행설에 체계를 세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또 낙서는 중국의 우임금이 하늘에서 받았다고 알고 있죠. 네, 그러니까 역사에는 연원이 있는 법이죠. 그럼 취연 이전에는 오행설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종도사님께서 우주관 공부를 통해서 시원 역사를 바로 세운다고 하셨는데요. 환단고기 삼신오제본기에서 수와 목금토 이 오행에 대해서 앞에 처음 태자, 클 태자를 붙여서 태수, 태화, 태목, 태금, 태토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가 있기 이전에 태초의 성령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내방위의 조화 성령의 표상인 청룡, 백호, 주작, 현무, 이 영무를 배속한 사신도가 대표적인데요. 다음으로 낙서에 대한 종도사님 말씀 전해주시죠. 네, 종도사님은 낙서는 당군 왕검이 지어서 우가 전수받았다고 하셨어요. 이건 역사를 다시 써야 할 지점인데 이번호 개벽지를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역에 대한 이야기도 있거든요. 시청자들께서 채널 고정하시면 이로울 것 같습니다. 네, 이와 관련된 종도사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역은 과거에는 점을 치는 글로 내려오다가 성인군자의 도덕,
도덕법을 깨치는 글로 승화됐다. 주역을 지은 사람은 전부 동이족이다. 주역에서 중국 한족이 지은 문서는 없다. 우리가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하는데 그 성인군자에 절대적으로 들어가야 될 분이 태오복희씨이고 그 다음이 당군 왕검이다. 네, 도운이 하도낙서와 금화교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달 도운에서 종도사님께서는 진리와 구원에 대한 큰 공부를 하려면 채를 잡을 줄 알아야 된다 하셨는데요. 그게 바로 우주론 공부이고 천지일월 공부입니다. 천지일월이 운영하는 상이 역사적으로 하도낙서에 표상된 건데요. 낙서는 선천상극운동의 모형이라서 그 속에 금화교역과 하추교역하는 상이 들어있죠. 종도사님께서는 결론적으로 하추교역, 금화교역하는 천지의 변화 이치를 깨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보람은 한마디로 깨달음에 있다라고 하신 그 종도사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태상 종도사님 도운은 어떤 말씀이 또 실렸나요? 네, 이번 도운은 2009년 7월 서울 은평도장에서 내려주신 말씀인데요. 대의 명분에 입각하여 혼을 바쳐 신앙하라는 주제로 도생들에게 전하신 내용입니다. 태상 종도사님 말씀을 대강 소개해드리자면요. 천지의 목적에서 시작해서 인류 문화의 위상을 정하시고 공자석가 예수 등 선천 성자와 또 진표율사 마테오리치 등 문명신과 상제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 농사의 결실이 뭔지, 개벽기에 살고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앙의 의미를 명쾌하게 밝혀주셨는데요. 특히 이번 달에는 태상 종도사님의 광복 후 제2변도운 때 이야기랑 그 당시 우주변화 원리 도표를 만드신 과정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태상 종도사님 도운은 도생들과 인류에게 무한한 자부심을 심어주시는데요. 첫 번째 말씀부터 소개해 주세요. 네, 먼저 이 대우주 천체권 내 주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천지가 둥글어가는 목적은 사람 농사를 짓는 것이라고 밝혀주셨는데요. 천지 일월이 목적 없이 맹목적으로 둥글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연이 순환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런 이야기는 어디 가서 들어볼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태상 종도사님께서 내가 알기 쉽게 책으로 내놓은 천지의 도 춘생추사를 봐라 라고 강조하셨는데요. 봄에는 낳고 가을에는 죽이는, 그러니까 내고 죽이고 내고 죽이는, 천지는 이것만 거듭한다는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가을이 되면 결실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작게 보면 지구 1년이고 크게 보면 우주 1년에 시간 도수가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원의 운세 원리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네, 그 내용과 관련된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류 문화라 하는 것은 천지이치, 천리가 성숙됨에 따라서 인류 역사와 함께 형성되는 것이다.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을 텐데 그 이치가 마치 무엇 같냐 하면 1년 추나추동, 사시가 둥글어가는 것과 똑같다. 네, 이 말씀은 하나님도 아무 때나 오시는 게 아니라는 뜻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주의 때가 되면 하나님도 오시게 된다는 말씀이기도 하죠. 상제님이 오셔서 새 문화를 연다고 하신 태상 종도사님 말씀 살펴볼까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은 대자연 섭리로 볼 때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우주의 하추교육기다. 우주의 가을이 되면 봄, 여름의 분열 발달해온 문화의 진액을 전부 뽑아모은 새로운 문화가 나온다. 상제님이 지나간 세상을 전부 묶어서 정리를 하시고 새 세상을 열어놓으셨다. 네, 우주 일련의 봄, 여름 세상에는 분열 발달한 진액을 모아서 가을이 되면 새로운 역사 문화가 나온다는 말씀이네요. 네,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가을 개벽철에 사람 씨종자를 추리기 위해서 상제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하시면서 인간 농사 짓는 우주에서 가을 우주에 사람이 열매 맺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네, 시청자들은
사람 씨종자나 혈통줄 같은 말이 무슨 뜻인지 생소한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훌륭한 자손을 두면 그 집에 자식 농사 잘 지었다 이런 말을 하죠. 혈통줄을 추린다는 말씀은 자손 농사라고 바꿔 생각하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 합니다. 적덕지가의 필요여경이라, 그러니까 덕 있는 집안에 경사가 있다 그런 말도 있고요. 이와 관련된 태상 종도사님 말씀이 있어요. 한번 네. 살펴보겠습니다. 자손은 그 씨앗하고 같다. 너 생겨서 다음에 내 대타로 살아가라 하고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 6세, 7세 이렇게 해서 10세, 20세 쭉 내려온 것이란 말이다. 그러니 그 자손이 내내 그 할아버지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천지에서는 농사를 그렇게 짓는다. 이번에는 이 이치를 모르면 소용이 없고 살 수가 없다. 네, 자연과 사람의 법칙이 다르지 않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주역에 근취저신 원취저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깝게는 자신의 몸에서 진리를 찾고 멀게는 사물에서 찾아야 된다 그런 말씀인데요. 지구 일년 농사와 같이 우주 일년 농사에서 봄에 사람을 내서 가을철에 사람 농사를 결실한다는 거, 즉 자손 농사를 결실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상에서 전체적으로 도훈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 세상은 하늘도 땅도 상제님의 세상이니까 지구상에 생존하는 사람 누구나 상제님 천지공사를 집행하는 배우라고 정의해 주셨는데요. 우주변화의 원리 도표를 가지고 진리를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생들에게 국가와 민족 그리고 전 인류를 위해 대의 명분에 입각해서 사상신앙을 하라는 당부 말씀으로 끝맺으셨습니다. 인간은 만유 생명의 주체다라고 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해주라고 하셨던 태상 종도사님 말씀을 실천해야겠습니다. 다음은 태율주 천지조와 문화를 연다 시간인데요. 어떤 사연이 실렸나요? 네, 이번 호 도공 체험 수기는 5분의 사연이 짧게 실렸는데요. 그 중에서 배례로 아픈 몸을 치유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자동차 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골반과 목과 어깨 등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는데요. 거기다가 또 각종 성인병에 수족 냉증에 저녁이 되면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만히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 그런 생각에 이제 배례를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에 49배례를 쭉 하다가 또 며칠 뒤에는 좀 더 늘려도 되지 않나? 105배례를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힘이 생기니까 한 달 뒤에 300배례까지 하게 됐습니다. 300배례를 한 일주일 정도 했을 때 이제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신기하게도 목 뒤에 혹처럼 나와 있던 뼈가 이렇게 쑥 들어가는 체험을 했는데요. 80일 정도 쭉 계속하니까 묵은 담도 나오고 숙변도 배출되고 그러면서 만성 피로가 사라지면서 이제 몸에 뭔가 달라지는 걸 느끼셨답니다. 배례의 은혜를 체험한 건데요. 이제 배례라는 게 자신의 몸을 최대한 낮추고 천지와 교감하는 순간 조화 기적이 터지는 사례를 보게 됩니다. 상제님께서는 배례를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합덕하는 이친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분처럼 질병이나 고민거리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배례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성도님들이 진리를 만난 사연을 전해드리는 진리를 만나는 기쁨 소개 시간인데요. 이번 후엔 입도수기가 8편이나 실렸네요. 네, 그중에서 상생 방송을 보고 입도한 2가지 사연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부산에 계신 분인데요. 이분은 최근 10년 동안 너무너무 바쁘게 사셨어요. 매일매일 야근하고 주말에도 출근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삶의 보람이 뭔가, 나는 왜 사는가, 그런 이제 의구심이 들면서 이제 머릿속이 복잡해진 거예요. 그래서 나름 명상도 해보고 자기계발 책도 봤지만은 마음이 늘 허전했습니다. 그러다가 4월 초파일 날 가족과 이제 사찰에 다녀와서 집에서 쉬다가 상생 방송을 시청했습니다. 그때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의 대도 말씀을 듣게 된 거죠. 이 대우주 천체권이 왜 이렇게 생겨져 있느냐 하면은 사람 농사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야.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은 인간 농사를 짓기 위해서다. 이런 말씀이 귀에 탁 들어오는 순간
그동안 가져왔던 삶의 궁금증이 한순간에 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 상담실로 직접 연락하셔서 도전과 다이제스트 개벽 이런 책을 신청해서 다 읽으셨어요. 그리고 도장에 직접 또 방문하셔가지고 21일 정성 공부를 시작하시게 됐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지나온 삶을 반성하고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진료 공부를 하다 보니 그렇게 마음이 즐거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정성 수행을 다 하셨고요, 이분이. 그 다음에 입도를 하셨는데요. 입도 후에는 마음이 편안하고 밝아지셨답니다. 가정도 더 화목해졌고요. 이분이 상제님 진리를 만나게 된 데는 아무래도 인연이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서 아침마다 총수를 모시고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사찰에 가면 삼성각이나 칠성각에 기도해야 좋다 이런 말씀을 늘 하셨다고 합니다. 상생방송을 통해 상제님 진리를 만나서 입도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특히 태상 종도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진리 말씀에는 많은 사람들이 감화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전해주실 입도 수기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다음은 좀 특별한 사례입니다. 어린 시절에 강증산 상제님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는 분의 입도 수기입니다. 네. 이분이 고향이 군산 옥구인데요. 어릴 때 서당에 다니셨어요. 천자문을 배웠는데 방씨성을 가진 훈장님이 강증산 상제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다는 거예요. 한 번은 금산사 이야기를 하던 중에 상제님께서 담뱃대에 담배를 태우시다가 하늘에 해도 섞어라 하면 서고 달도 섞어라 하면 서다 갔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기차도 섞어라 하면 섰다 가기도 하고 또 담뱃대 불화로를 탕탕히 때리면서 이 소리는 전쟁이 나는 소리다 그런 말씀도 하셨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이런 신기한 이야기를 들었으니 머릿속이 그림처럼 남아 있었을 것 같아요. 또 훈장님이 상제님께서 인피 술산에서 세상 일을 하셨다 그런 말씀도 전해주셨다고 기억하고 계셨는데요. 그 후에 이제 성장해서 금산사에 놀러 가서 상제님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요 선생님 가족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그분을 통해서 김일보 선생님 이야기를 듣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5, 6년 전부터 상생 방송을 보게 되셨는데요. 좋은 말씀과 글귀가 가슴에 와 닿아서 꾸준히 상생 방송을 보셨어요. 그런데 이제 텔레비만 볼 게 아니라 직접 내가 청수를 모시고 태울주 수행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입도를 하시게 되었다는 사연입니다. 두 분 도생님의 입도수기 잘 들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모든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신 종도사님 말씀도 생각이 나는데요. 진리 공부와 살리실자 공부에 매진해서 일심으로 신앙하는 참 도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김 의원님 이제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이번에 소개할 순서는 100년 전 이야기를 다룬 사진으로 보는 근대사 기사인데요. 도전 5편에 천지 공사 내용이 연대기 순으로 돼 있어서 비교하면서 같이 읽어보시면 흥미롭습니다. 개벽지 진안호에서는 충정국 민영환의 혈죽에 대한 기사가 실렸거든요. 이번 호에는 대한제국 말기를 풍미했던 최익현 선생에 대한 소식입니다. 최근 종영된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을 보면 일제가 우리나라를 무력으로 짓밟은 대한제국 시절에 그 시대 상황과 의병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많은 시청자가 당시 일제의 만행이 분개하고 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의병들의 모습에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요. 재밌는 드라마였죠. 시청자들께 역사의식을 환기시켜줬거든요. 최익현과 민용환 두 분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일제에 항거한 애국지사인데요. 도전에 관련 기록이 있습니다. 역사책에 나오지 않은 충격적인 내용들인데요.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런 말 아시죠? 네. 최익현의 거사에 상제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894년에 동학혁명이 실패하고 그 이듬해 을미년의 명성황후가 살해당해요.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될 때까지 약 10년 동안 국군이 이제 완전히 기우는데요. 1905년 당시 최익현 선생은 73세, 민영환 선생은 45세였습니다.
나라를 위한 충의는 같았지만 두 분의 선택은 달랐죠. 최익현 선생은 칠순이 지난 연세에도 불구하고 의병을 일으켜요. 물론 10일 만에 실패했는데요. 민영환 선생은 자결했는데 그 자리에서 청죽이 자라났어요. 네, 그 도전 5편 140장에 청죽 이야기가 실려 있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루는 한 성도가 여쭈기를 민영환이 나라를 위하여 자결하였는데 벽혈이 나오고 그 자리에서 청죽이 생겨났다 하니 이는 어떤 연고입니까 하거늘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민영환이 나라를 위하여 의롭게 죽었으므로 내가 혈죽을 내려 그의 충의를 표창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네, 여기서 충의를 표창했다라고 말씀하시죠. 놀라운 게 이 청죽이란 건 말입니다. 푸른 잎이 돋아난 대나무가 세간에 이제 혈죽이라고 불리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왜냐하면 대나무는 원래 뿌리로 번식하는데요. 민영환 선생님 집 주변에는 대나무가 전혀 없었다는 거잖아요. 천지조화죠. 그러니까 피로서 증명한 충심이라 해서 혈죽이라고, 하늘이 내린 대나무라고 세간에 화제가 되면서 널리 알려졌겠죠. 항일투쟁의 강력한 기폭제가 되었다는 거죠. 또 대나무 잎이 45장이 피어났는데 선생이 순국할 때 나이와 같았습니다. 그렇군요. 그 최익현 선생에 관한 일화도 궁금한데요.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세요. 최익현 선생에 대한 내용은 도전 5편에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월간 개벽지랑 도전을 같이 비교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익현이 의병을 일으킨 건 6월 4일이고 6월 11일 날 관군과 대치를 하다가 14일 날 잡히면서 의병 한적이 끝나요. 약 10일이죠. 그 이후에 대마도로 유배 갔다가 그곳에 있는 감옥에서 순국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전 138장에 보면은 상제님께서 의병 기운을 거둔 그런 공사가 실려 있어요. 최익현의 혈성에 감동해서 천재신명이 크게 동했다고 하시면서도 그 상제님이 허무하게 명주를 거두신 이유는 또 뭘까요? 네, 이와 관련된 도전 내용을 보면 한 성도가 상제님께 여쭤요. 최익현이 국난으로 죽고자 하였는데 충의로운 사람 아닙니까? 그랬더니 상제님께서 이렇게 최종 판결을 내리십니다. 익현은 벼슬이 참판에 이르러 구군을 입었으니 국난을 당하여 마땅히 죽음으로서 갚는 것이 의리상 옳다. 나는 그 뜻을 가상하게 여기지만 그 뜻을 행동으로 옮김이 천운을 거스르고 천하 대세를 역행하고 만백성을 위태롭게 하였다. 그러므로 신하의 절개를 지켜서 죽게 하고 그 세력은 거두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만장도 써주시면서 최익현이 죽은 뒤에 옳은 귀신이 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최익현이 고종부자의 천륜을 끊어서 그 대죄가 몸에 붙어있다 고도 하셨는데요. 최익현의 상소 때문에 흥선대원군이 하야하고 고종이 친정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후 10년 동안 부자지간에 만나지 못했다는 걸 그걸 말하는 겁니다. 네. 상제님께서는 죄는 남의 천륜을 끊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역사에 드러난 사실과 이면에 숨어 있는 진실은 조금 다른 점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번엔 뉴미디어 세상 소개 시간인데요. 지난 호에선 미국 인기 만화 출판사 마블 코믹스의 다양한 슈퍼히어로 캐릭터인 토르와 아이언맨, 헐크에 대해서 알아봤죠. 이번 호에선 1999년 전 세계를 강타한 할리우드 영화 매트릭스 기사가 실렸습니다. What is the Matrix? Have you ever had a dream, Neo, that you were so sure was real? What if you were unable to wake from that dream? 매트릭스는 20세기를 마감하던 해에 개봉되면서 종교적으로도 큰 화두를 던진 영화인데요. 유태인계 미국인 감독이죠. 워쇼스키 형제는 지금은 자매가 됐어요. 이들이 5년 반 동안 구상을 하고 시나리오를 14번 수정하고 콘티 만화만 수천 장이 그려졌다고 그래요. 매우 완성도 높은 영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매트릭스의 세계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애니매트릭스를 봐야 되는데요. 이 애니매트릭스는 워쇼스키 감독이 당대 최고의 애니메이션 감독들에게
매트릭스의 세계관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표현해 달라고 주문해서 나온 영화라고 합니다. 이번 호의 제2의 르네상스 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제2의 르네상스는 그 인간과 인공지능 기계와의 전쟁에서 인간 문명이 어떻게 패배했는지, 그리고 매트릭스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그 역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매트릭스의 세계관은 인간과 인공지능 기계 문명의 대립을 다루고 있는데요. Welcome to the desert of the real. We have only bits and pieces of information, but what we know for certain is that at some point in the early 21st century, all of mankind was united in celebration. We marveled at our own magnificence as we gave birth to AI. AI. You mean artificial intelligence? A singular consciousness that spawned an entire race of machines. We don't know who struck first, us or them. 제2의 르네상스 일부에서 인간이 기계를 파괴하고 그리고 이제 기계를 다 추방을 합니다. 추방된 기계들이 중동 땅에 제로원, 01이라는 기계 문명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2부에서는 인간들이 제로원을 폭격을 하면서 전면전이 시작되는데요. 여기서 인간은 전부 패배하고 맙니다. 그래서 기계 문명이 인간 정신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매트릭스입니다. Where human beings are no longer born. We are grown. What is the Matrix? Control. The Matrix is a computer-generated dream world, built to keep us under control. 네오가 매트릭스를 만든 아키텍트를 만나면서 이 모든 시스템의 전모를 알게 되죠. 네오는 아키텍트가 설정한 방법을 거부하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트리니티도 구하고 시온도 구해내게 되는데요. 매트릭스의 세계관 속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법칙이나 정신법칙을 초월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네오라는 인물은 지금까지의 세계, 선천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새 우주를 여는 신인류를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영화 그 매트릭스 3부작에서 네오는 결국 기계제국 심장부를 찾아가서 인간 세계와 기계 세계의 평화를 만들어서 양쪽 모두를 구원하는데요. 꿈의 신, 모피어스가 제시한 빨간 알약과 파란 알약 중에서 그 빨간 알약을 선택한 네오에게 트리니티가 처음으로 건넨 깨어나라 네오. 저는 이 말이 아직 가장 인상 깊게 남아있는데요. 그 도생들 모두 다가올 가을 대개벽의 실상에서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는 일제강점기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끌었던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의 일생을 재조명하고 위협을 이어가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10월 12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장군의 탄생 15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상생방송 이민택 PD가 홍범도 장군 다큐 제작 공모패를 받았는데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념 촬영 됐습니다. 2017년 12월 22일 첫 방송된 이 다큐멘터리는 최일선에서 항일무장 투쟁을 했지만 조국의 광복을 맞이하지 못하고 이국 땅 카자흐스탄에서 생을 마감한 홍범도 장군의 파란만장한 항일투쟁사를 다뤘습니다. (10월 3일) 개천절을 맞이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한민족 역사 박람회가 개최됐는데요.
삼신상제님을 소화하던 난가 문화와 개천절이 본래 배달국의 건국일이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합니다. 이 행사에는 청소년 대한사랑, 서울 지역 회원들도 참가했는데요. 흥겨운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독서와 활쏘기 등 화랑문화 체험하기와 역사찾기 서명운동을 실시했습니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높은 하늘과 화창한 날씨, 양력 10월 3일 개천절을 축하하는 듯 했습니다. 휴일을 맞아 서울 광화문에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나들이를 나온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한복을 입고 다니까 좋은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사진 찍어달라고 해서 좀 신기했고. 한국 고궁을 체험하는 외국인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개천절이어서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개천절 맞아가지고 한복 입고 놀러 왔어요. 개천절이요. 개천절이 어떤 날인지 알아? 하늘이 열린 날. 당군 조선으로부터 내려온 민족이다. 그런 의미 기념하는 날. 이날 광화문 광장에선 개천절을 기념하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오늘 이 행사는 남과 민족의 영구적인 평화를 주제로 남북 공동으로 개최된 행사에는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요. 천재 봉행을 시작으로 인류 최초의 경전 천부경 낭독과 기념 연설 그리고 축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73년 전에 분단이 되었죠. 분단이 되었기 때문에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통일의 구심점이 계셔야 되고, 통일의 구심점은 우리 민족의 조상이신 단군 왕금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천절을 통해서 남과 북이 하나 되기 위해서 25년 전에 남북해외 동포들에게 개천절을 통해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자는 열망을 안고 민족 공동 행사를 치러왔었고, 여기서 눈에 띄는 부스가 있었는데요. 우리의 올바른 역사와 한문화를 전하는 대한사랑의 활동입니다. 대한사랑 부스에서 역사 찾기 2천만 서명 운동과 홍산문화 사진전 등의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왜곡된 역사 현실을 올바르게 전하려는 대한사랑 회원의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일제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우리의 선조들이 들어왔다 해서 이거를 없애면 안 된다. 네, 이렇게 해서 이걸 남겨놨는데 오늘은 신시개천 5915년, 단기 4351년 개천절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개천절을 맞이해서 남북이 공동으로 해서 민족단체들이 개천절 행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사랑도 여기에서 우리 고유의 역사문화 정신과 국통맥 그리고 우리 고유의 문화를 복원하는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 대한사랑 회원들이 부스 활동을 통해서 우리 고유의 문화를 청소년들에게 전하는 그런 일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이날 청소년들이 많이 찾은 곳은 바로 청소년 대한사랑 부스인데요. 미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난가 문화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화랑문화 체험 존이 마련되었습니다. 환단고기의 문장을 필사해 나만의 배지를 만드는 독서존. 참여한 청소년들이 정성스럽게 배지를 만들었는데요.
환단고기에 담긴 천지광령 역사 이야기를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옆 천부경 빨리 읽기 게임을 하는 예절존. 어린이 참가자의 천부경 암송 한번 들어볼까요? 25시 일석 삼강 고집번 천일일 지리 일삼 이짝 십구 무게화장 천이삼칠 산업 육생 18구 삼사정화 오칠이 무릎만 말레 용병 무동본 본수분 태양얼마 인정천일 일종무적일 이날 가장 인기가 많았던 활쏘기존. 남녀노소 구분 없이 활을 쏘아보면서 역사 개척의 선봉장 화랑의 난가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그 옆에서는 한국사 국통맥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이 아니라 7분의 환이 그 배달국을 다스렸던 18분의 환. 그다음에 개천절의 올바른 의미를 알리려는 대한사랑 청소년들. 자기네들 땅이다. 지금 10월 3일이 고조선의 첫 건국한 날로 알고 있는데 사실 10월 3일은 배달이 첫 건국한 날이라서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보고 있는 역사 왜곡 현실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걸 알려주면서 제가 느낀 거는 내가 더 알아야지 정확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크게 느꼈습니다. 광장에선 올바른 역사를 알리기 위해 우리나라 국통맥을 전하고 47대 단군 왕검 이야기와 맞아요. 47명. 태극기 바로알기 캠페인도 했습니다. 역사를 찾아 우리를 찾아 역사를 찾아 우리를 찾아 역사를 찾아 우리를 하늘광명환 전체 행사에서 우리 대한사랑 청소년들이 역사 알리기 개서곡에 맞추어 댄스 공연도 선보였는데요. 대중 노래를 통해 올바른 역사를 전하려는 청소년들의 열정에 관중들도 크게 호응했습니다. 개천절은 쉬는 날인 줄만 알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개천절의 의미를 한번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남대문이 국보 1호인 이유가 일본의 잔재라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다시 되찾는데 힘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광화문 광장을 한 바퀴 돌면서 개천절 행사를 마무리했는데요. 올바른 역사 문화를 전하면서 홍익인간 정신을 실천했던 대한사랑 청소년들. 보다 많은 시민들이 우리 역사에 관심을 갖고 잃어버린 난가 문화를 되찾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월간개벽지 뒷부분에 태을주 수행과 증산도 역사의 흐름, 도운사에 대한 정보도 실려 있는데요. 또 정기구독을 신청하시면 진리도서를 선물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월간개벽 시어로 주요 소식 김영옥 편집위원님과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소식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선한 바람과 맑은 날씨 덕분에 활동하기 좋은 달 10월. 가까운 산이나 공원을 찾아 가을의 정취를 느껴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TV로 보는 월간개벽 시어로.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